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실화, 한국 감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페루 리마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첫날 서울 명동 지하상가에서 경험한 놀라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도착 5분 만에 터진 눈물, 그리고 학생 한 명이 중얼거린 한마디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본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한국의 감동을 더 멀리 전해주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17살 카를로스 에스피노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나고 자란 그는 국내 최고 명문 국제학교 산노세에 다니는 수재였고 해외여행만 수십 번 다녀온 상류층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첫 여행지는 한국,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닌 그저 K-팝 정도로만 알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친구들과 그는 지루함을 감추지 못했죠. 대체 왜 한국이지? 서울보다 마드리드가 100배는 멋있지 않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동 지하상가, 전 세계 쇼핑가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카를로스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하상가를 지나던 한 할머니가 그와 친구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와요. 여행 왔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따뜻한 미소는 말보다 먼저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중학생 무리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들에게 간식을 건넸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에 당황한 카를로스는 입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배웠어. 그 말은 함께 온 페루 학생들 사이에서 마치 진동처럼 퍼졌습니다. 처음 보는 나라,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들. 서울에서의 첫 5분, 학생들의 마음에 한국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 도착 첫날 밤,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한 페루 학생들은 여느 수학여행처럼 335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가볍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 마르코스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여학생 둘이, 그것도 외국인인 채 낯선 나라의 거리로 나가겠다니. 하지만 서울 가이드를 맡은 한국인 인솔자가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곳은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예요. 그 말에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실제로 10분 뒤 그 여학생 둘은 웃으며 편의점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왔고 그 사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 시민들이 먼저 길을 안내해주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여학생 중 한 명인 이사벨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밤에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걸어본 게요.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지만 불빛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무엇보다도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경찰보다 시민들이 먼저 도와줘요. 현지 가이드의 이 말은 선생님 마르코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치안은 단순한 법의 엄정함이 아닌 시민의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처음으로 체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페루에서 온 모든 학생들은 같은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여긴 믿을 수 없는 곳이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는 안전해. 수학여행 둘째 날, 카를로스와 친구들은 서울의 또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명동에서 출발해 경복궁으로 향하는 아침 일정. 학생들을 데려다 주기로 한 전세버스가 갑작스런 차량 고장으로 출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선생님 마르코스는 한국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일정 못 가는 건가요? 하지만 가이드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지하철 타면 됩니다. 아니면 시내버스요. 학생들이 한국 대중교통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 말대로 모든 학생들이 팀원이 교통카드 하나만 들고 서울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고, 이때부터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전 휴대폰 지도 앱에 목적지를 검색했고, 그 화면에 떠오른 문구에 놀랐습니다. 7025번 버스, 4분 후 도착 예정. 시간은 흐르고 정확히 4분 후 학생들 앞에 버스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카를로스는 멍하니 버스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 말도 안 되게 정밀해. 심지어 버스 내부는 조용했고 승객들은 줄을 서서 승하차하며 어느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리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내 음성은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나왔고 카드를 찍으면 정확한 요금이 안내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버스 내부에서 카드 잔액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다. 선생님 마르코스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페루의 대중교통은 늘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시간표는 형식에 불과했고 탑승은 전쟁 같았으며 안전은 늘 스스로 확보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이곳은 학생들이 놀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은 채 고요한 버스 안에서 한국의 질서를 그리고 배려의 시스템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아침, 페루 학생들에게는 질서의 문화 그 자체로 남았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후 학생들은 인사동 한옥 거리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한 백반 전문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좌식 테이블과 알 수 없는 반찬들에 당황했습니다. 이거 우리 주문 안 했는데요?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선 반찬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기 한 접시만 주문했는데 상추, 마늘, 쌈장, 김치, 콩나물 무침, 미역국, 나물 무침, 1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차려졌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반찬을 거의 다 먹었을 무렵 말도 안 했는데 아주머니가 다시 리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추가 요금은 없어요? 이사벨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안 받아요. 많이 먹어. 멀리서 왔잖아. 그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페루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대부분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바쁘고 고객에게 친절한 것만으로도 서비스료가 청구되는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웃는 얼굴로 먼저 다가오고 필요한 걸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고 정말 필요한 배려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식당 아주머니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거는 남은 고기야. 너무 잘 먹길래 챙겨줬어. 그 한마디에 학생 한 명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늘 외식 한 번 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 한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는 페루 학생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과 환대의 문화 그 자체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의 마음은 더 깊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종로거리, 유동 인구 수십만이 오가는 출근길 한복판. 카를로스와 친구들은 경복궁까지 도보 이동 중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발걸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며 거의 뛰다시피 걷는 사람들. 카를로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거리의 공기는 페루 시내와 전혀 달라요. 이건 군대 행진처럼 정리된 움직임 같아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길을 잘못 들고 무리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혼자가 된 그녀.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눈앞이 흐려지려는 순간 한 직장인 남성이 다가와 서툰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Where you go?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켜고 함께 걸어가며 무리에게 정확히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선생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나라에서 낯선 외국인을 위해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단 이분의 친절. 그 짧은 순간에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속도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 마음의 반응, 배려의 속도까지 빠릅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건넨 작은 안녕하세요.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고개 끄덕임, 그리고 커피숍 알바생의 오늘도 좋은 하루요.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로 빠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빠른 거예요. 누굴 도와야 할지를 모두가 알고 있는 나라 같아요. 여행 넷째 날, 예정에 없던 일정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고등학교를 교류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학생들을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표정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교복 입은 학생들, 줄을 맞춰 조용히 이동하는 아이들, 그리고 교실 복도 끝에서 선생님께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장면을 본 페루 학생 마리나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진짜로 인사하는 거야? 웃는 얼굴로 고개까지 숙여서. 페루에선 선생님에게 반말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심지어 교실이 떠들썩한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떠들지 않았고 선생님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업 시간엔 한 명도 딴청을 부리지 않았고 노트북과 노트를 동시에 펴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존경이구나. 마리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 한국 학생들과 조를 나눠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페루는 어떤 나라인가요? 스페인어는 어떻게 배우나요? 한국은 어떠세요? 단 한 명도 페루 학생들을 놀리거나 피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필통을 빌려주는 학생도 있었고 다과 시간엔 자기 과자를 먼저 건네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말했습니다. 이곳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는 법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멀리 페루에서 온 여러분, 한국을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손님이자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입니다.
그 순간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페루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날 교육이란 단어의 참된 의미를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리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여긴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이 뭔지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서울의 5번째 날 학생들은 가이드의 안내로 종로구에 있는 한 공공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저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할 목적이었지만 도서관 입구에서부터 그들의 발걸음은 멈춰섰습니다. 유리로 된 자동문 너머로 보이는 건 조용한 독서 공간, 넓은 책상, 개인 조명, 전원 콘센트, 그리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유로운 좌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긴 대학교 도서관인가요? 아니요,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에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잠시 앉아보라는 말에 학생들은 조심스레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기기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며 충전 포트가 반짝였습니다. 그 옆에는 셀프 대출기, 무인 반납기, 전자책 검색 키오스크까지. 카를로스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선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환경이에요. 페루에서 도서관은 시설이 부족하거나 관리 인력이 없거나 혹은 오래된 자료들만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도서관 한쪽에선 초등학생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또 다른 구역에서는 어르신들이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세대 구분도 없고 신분 구분도 없고 그냥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에요. 가이드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증거예요. 부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는 나라잖아요. 도서관을 나서며 학생 중 한 명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페루에도 이런 곳이 있다면 내 동생도 더 많이 꿈꿀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카를로스는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시가 만든 모든 공공시설을 외국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로 함께 사는 나라라는 걸 오늘 처음 느꼈어요. 서울 여행 6째 날. 예정된 일정은 없었고 학생들은 각자 조를 나눠 자유롭게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카를로스와 몇몇 친구들은 홍대 거리를 걷다 갑작스런 폭우를 만났고 우산도 없이 뛰던 중 한 학생이 넘어져 팔꿈치에 큰 찰과상을 입게 됐습니다. 피가 맺히고 팔꿈치가 부어오르자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죠. 병원은 어떻게 찾아요? 영어되는 곳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 근처 편의점 직원이 뛰쳐나와 우비를 씌워주고 근처 보건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5분 거리에 구립보건소 있어요. 가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말한 그대로 학생들은 그 길로 보건소를 찾아갔고 접수대에 다가가자 간호사가 달려나왔습니다. 다친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눈빛과 손짓엔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응급치료는 빠르게 진행됐고 소독과 처치를 마치자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응급치료는 무료예요. 학생이니까 더더욱요. 그리고는 작은 물 한 병과 밴드가 담긴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혹시 다시 다치면 쓰세요. 그 순간 카를로스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료도 시작하기 전, 접수도 마치기 전, 그 어떤 조건도 묻기 전에 그들은 사람부터 챙기고 있었습니다. 페루에선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접수비, 검사비, 대기시간, 그리고 언어 장벽까지.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다친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오는 손길.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신데 이런 병원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카를로스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서울 여행 일주일째. 이날은 홍대 인근에서 거리 예술 체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리 공연, 인디 음악, 그래피티,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문화 공간들. 페루 학생들은 처음엔 신기해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이날 카를로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감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은 복잡한 골목을 지나 예술 공방으로 향하던 길. 학생들 사이에선 말이 오갔습니다. 서울도 역시 대도시라 그런가 봐.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전혀 복잡하게 안 느껴져. 맞는 말이었습니다. 차들은 각자의 차선에 정확히 줄지어 있었고 신호등이 바뀌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멈췄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차가 먼저 멈춰서며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던 중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놓쳐버렸습니다.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에 학생들은 순간 놀라 멈칫했지만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달려가 할머니의 지팡이를 주워들고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뒤이어 한 직장인이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도 물티슈를 들고 달려와 할머니 손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단 15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고 사진도 영상도 SNS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카를로스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다 이사벨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야. 이건 문화야. 그냥 이 나라 사람들 안에 박혀 있는 거야. 페루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기 어렵습니다. 도움은 많지만 늘 주저함이 있고 내일 아니라고 지나치는 것도 많았기에. 그런데 이곳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이는 습관이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페루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유튜브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노트에 펜을 들고 어떤 생각을 적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넘어지면 옆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는 나라야. 그것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이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따뜻할까. 난 지금 사람 사는 나라에 있어. 서울 여행 8째 날. 이날의 일정은 북촌 한옥마을 방문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이 모여있는 골목, 돌담길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 그리고 소복히 쌓인 국화꽃 장식들까지. 카를로스는 처음 보는 이 한국적 풍경에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진짜 조용하네요. 도시인데 왜 시골 같죠? 가이드는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옛 정취를 보존하면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동네죠.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 등은 구부정했고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한국 청년이 주저없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같이 걸을게요. 그리고는 말없이 할아버지 짐을 들고 팔짱을 끼며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지켜보던 이사벨은 그 장면을 보며 말했다. 우린 이런 모습 잘 못 봐요. 페루에서도 물론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대부분 귀찮다는 눈빛이 먼저예요. 가이드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선 어른을 공경한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삶의 태도죠.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엔 절대 앉지 않는 청년들. 버스를 타면 노인을 향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학생들. 식당에선 할머니의 쟁반을 대신 들어주는 청년 직원. 이 모든 장면이 학생들에게는 충격이자 따뜻한 교육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그날 자신의 할머니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숙소 베란다에서 혼자 조용히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긴 할머니가 정말 존중받는 나라예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할머니처럼 어른을 잘 모시는 사람으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로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람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카를로스는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페루 학생들에게 남은 일정은 단 하루. 그날 오후 자유시간 동안 카를로스와 이사벨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서울숲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이토록 평온한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감탄스러웠지만 그날의 진짜 감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왔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한쪽 미끄럼틀 아래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는 손에 과자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엔 엎질러진 물병과 다친 듯한 무릎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괜찮을까?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숨차게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근처 벤치에서 아이를 보며 책을 읽고 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피며 자신의 손수건으로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곧 이어 또 다른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공원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는 미끄러졌던 곳을 살피고 주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며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콘을 들고 와 미끄러움 주의 표시를 설치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이의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눈물은 멈췄고 상처엔 밴드가 붙어 있었으며 쓰러진 물건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은 다시 책을 집어들었고 청소부는 천천히 뒷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사벨이 카를로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회야. 페루에서는 누가 넘어져도
다들 내일이 아니야 하고 지나치는데 카를로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 이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 그는 말했습니다. 늘 자신은 사람을 경계하는 법부터 배웠다고. 길에서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려야 하고 도움을 요청받으면 속셈부터 의심해야 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길에서 만난 사람이 먼저 웃고 먼저 길을 가리켜주며 먼저 괜찮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 사회의 기본값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서울숲을 나서며 이사벨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기술이나 높은 빌딩 때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챙기는 나라라서.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페루 학생들은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행 중 느꼈던 한국에 대한 감상을 하나씩 나누는 자리였죠. 카를로스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됐어. 이 나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 정치도 경제도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야. 그게 진짜 선진국이지.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작은 사건은 어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목격한 페루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진짜 한국이 새겨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공기는 어느 때보다 맑았고 햇살은 부드러웠으며 학생들의 얼굴엔 묘한 기분이 어렸습니다. 누구 하나 떠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 아름다운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오전 일정은 서울타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에 학생들은 탄성을 내뱉었지만 그 속엔 아쉬움이 그리고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카를로스를 바라보았고 카를로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잠시 들른 학교 방문 일정에서 그동안 함께 교류했던 한국 고등학생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손편지, 직접 그린 한국과 페루 국기 그림, 그리고 손수 만든 브로치가 각자 이름이 적힌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름까지 기억한 거예요?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 학생 한 명이 피아노 앞에 앉았고 작별 인사라는 이름의 한국 노래를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선율 속엔 말로 다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루 학생들 중 누군가 갑자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눈물.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나눈 짧은 시간이 이토록 깊은 감정을 남길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순간 카를로스는 편지 한 장을 꺼내 자신이 가장 감동받았던 한국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돌아가서 꼭 읽어줘요. 당신이 나를 바꿨어요. 한국 학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서툰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언제든 한국 오세요. 출국 게이트 앞 가이드와 작별 인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남기던 중 버스에 올라탄 이사벨이 창밖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서 다시 웃어요.
그 말에 한국 학생 중 한 명은 두 손을 모아 하트를 만들었고 누군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나라에 다시 올 것이다. 여기서 받은 그 따뜻함을 나도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별은 아픔이 아니라 감사의 완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사람이 사는 나라, 정이 흐르는 나라라는 강렬한 문장이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페루로 돌아가는 비행기. 기내는 고요했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늘 아래 펼쳐진 구름 바다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멀어질 때 이사벨은 말했습니다. 마치 꿈 같지 않아? 카를로스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는 걸, 자신의 인생을 아주 깊고 조용하게 바꿔버린 작은 혁명이었다는 걸. 귀국 후 페루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거리의 소음, 혼잡한 교통, 바쁘고 예민한 사람들, 모든 것이 전과 같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변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헤매는 노인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다가가 천천히 설명해 드렸고 직접 손을 잡고 원하는 버스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요즘 너 좀 달라졌어. 카를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보고 느낀 걸 조금씩 해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가까운 도서관을 들렀습니다. 전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던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때때로 작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우리 사는 곳이 변하겠어? 카를로스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남이 안 해도 누군가는 먼저 시작하더라고. 이사벨 역시 바뀌었습니다. 학교 발표 시간, 그녀는 한국에서의 배움을 주제로 진심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을 건물이나 돈으로 판단하곤 해요. 하지만 제가 본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관계를, 정을 중심에 두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그런 곳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교수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이후 페루 대학교에선 한국에 관한 특별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됐고 카를로스와 이사벨은 그 중심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 열흘의 여행.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한 나라의 청춘들을 바꾸고 그들의 시야를 넓히고 한 세대를 흔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꿈을 줬고 그 꿈을 지킬 책임도 안겨줬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게 한국에서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이었다. 그의 그 다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페루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카를로스는 자신의 학교에서 열린 세계문화교류주간 발표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가슴에 한국 국기가 수놓아진 작은 배지를 달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비치자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K-파프, 반도체, 현대차, 삼성폰.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은 그런 단어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깊고 더 사람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쓰러진 아이에게 달려가던 시민들, 모르는 외국인을 반찬으로 환대하던 식당 아주머니,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편의점 직원, 지하철에서 노인을 향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던 청소년까지 그들은 아무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칭찬해 줄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사벨도 단상에 올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한 번도 외국인이라는 벽을 느끼지 않았어요. 매 순간 존중받았고, 매 식사마다 따뜻한 말이 있었고, 매 거리마다 안전했고, 매 장소마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큰 경제력이나 강한 군사력 말고 선진국은 사람을 얼마나 사람답게 대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관객석에선 어느새 숨죽인 채 듣고 있던 교수와 학우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곧 기립박수로 번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보고 온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언어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페루의 한 교내 신문엔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남기고 간다. 카를로스가 전한 한국 이야기. 작은 여행,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닌 기억이고 온기이고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따뜻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고 가족에게 더 자주 연락했고 길거리에서 환경미화원과 인사를 나눴고 심지어는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배운 배려의 습관을 하나하나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프로필 한 줄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게 된 나라는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람 강국이었다. 그날 이후 카를로스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같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조금 찢어진 작은 여행 노트, 비행기 안에서 쓴 첫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 그 질문은 이제 대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존재한다. 한국이 그랬다. 한국은 그에게 기억을 넘어 신념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서였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였으며 무언가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움직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사벨은 귀국 후 한국에서 만난 학생들과 SNS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오늘도 잘 지내요? 라는 짧은 안부 인사로 서로의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 짧은 인사는 마치 한국의 따뜻한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나갈 때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물어주던 그 아주머니의 한마디와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행동 하나로 마음을 읽게 하고 작은 손짓 하나에도 사람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곳. 카를로스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감동했을까?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느낀 감동은 거창한 기술력이나 눈부신 도시 풍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알고 아무런 보상 없이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던 남자,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하던 소녀, 낯선 나라에서 길을 헤매는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도를 켜주던 회사원. 그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다정한 나라라는 것.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 그들은 한국에서 사람을 잊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잊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스친 것만으로도 평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였고, 말없이 건넨 손길 하나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전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